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2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오늘, 오늘은, 시황을 짧게 보고요. 예, 우리 맨날 하던 거 시황을 짧게 보고, 그다음에 뉴스도 한번 살짝 살펴보고, 그리고 이 종목들 중에서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이걸 맨날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저도 모르게 너무 많이 늘어지고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진행을 할 생각이라 다 볼 건 아니고요. 좀 안 보던 거, 안 보이던 것들 위주로 한번 훑어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입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고요. 30분 봉입니다. 30분 봉 차트입니다. 월요일 날 제가 월요일 녹화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쌍바닥이 30분 봉에서 생겼고 이 꼭지점 라인을 돌파하면 상승으로 가는 거고 보고, 그렇지 않고 그 전에 이미 생겼던 이 쌍봉의 이 하단 라인을 돌파하면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매하게 이 중간대에서 끝났기 때문에 다음날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월요일날 시황은 그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쪽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리고 화요일 장이 이제 시작이 됐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30분 봉입니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위로 가겠죠. 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0분 봉도 다시 양봉이고 위를 향하는 양봉이었죠. 뭐 더 이 안에서 놀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쪽으로 돌파를 했으니까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음봉이 큰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서는 이 저점도 깼습니다. 살짝이지만. 왜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지 조금 의아해하고 시장을 조금 더 살펴보자, 판단이 잘 안 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봉은 바로 이 중간까지 또 회복을 했죠. 되게 이상하다 그러고서 그 다음 봉도 다시 올라가는 걸 보고서 그렇게 떨어질 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점심시간이 됐죠. 식사를 하면서 TV를 보다 보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쐈네요. 이 음봉 두 개는 그래서 생긴 거였습니다. 어떤 차트의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돌파를 했으니까 내려오더라도 여기까지는 내려가지 말아야죠. 다시 들어오더라도 뭐 근처까지는 오더라도 다시 여 안에서 돌아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참 그런 정치적인 변수로 인해서 생긴 음봉 두 개였습니다. 네. 하지만 바로 회복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 당시의 판단은 어땠냐면 자연스러운 흐름에 인위적인 역행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켜봤지요. 예. 더는 내려오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이제 시장이 끝났죠. 3시 반에.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어제 상승에 조금이라도 상승해야 됐던 분까지 합쳐서 상승을 많이 할 것이다, 꽤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 저항선택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지요.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미 아침에 갭으로 이 고점을 뚫어 버렸습니다. 직전 고점을 갭으로 뚫었으니까 이만큼 더 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놔뒀고, 오늘은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지요. 계속 하루 종일 상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밌는 겁니다. 좀 어리둥절하고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된 좀 인위적인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인위적인 상황이 됐든 어쨌든 아마 이 다음 봉이 이 아래로 치고 내려갔다면 이건 정치적인 상황, 인위적인 상황을 노려서 하방으로 누르려는 의도가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죠. 강하게 아래로 내렸다면. 그랬다면은 방향을 아래쪽으로 보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아슬아슬하게 이 라인에서 걸렸고 그 다음에 바로 반등을 해줬죠. 그렇다면은 이 흐름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어제 하루 쉬었으니까 오늘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해외 시장이 이 갭을 만드는데 도움은 줬지만 우리 시장은 이미 올라가려는 흐름이었다는 거죠. 단지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제 하루 쉬었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매수를 안 했다는 거죠. 큰 주체들이.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개인들은 팔았고 개인 단독으로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지요. 여기서 내려올 때는 어땠습니까? 개인들이 샀지요. 이렇습니다. 그런 흐름이었다는 거,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상은 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올라왔으니까 이만큼 올라온 만큼은 또 올라가야 되지 않나. 한 이 정도 예상을 하고요. 대신에 중요한 라인들이 있지요. 이 라인들. 지지를 받았다가 깨졌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또 돌아왔다가 이랬던 라인들. 요런 라인들이 있죠. 지지를 계속 받다가 깼으니까 다시 올라올 때는 거기가 저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항이 되느냐 아니면 아예 깨고 여기까지 가느냐, 그런 정도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봉에서 일단 상승이 시작이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쌍바닥을 좀 크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만들어 줘야 뭘 뚫고 더 올라가기도 좋죠. 물론 그 전에 이 통곡의 벽이 있죠. 이 3050선. 늘 실패하던 이 3050선. 어쨌든 이 3050선을 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흐름이 있을 수도 있죠. 여기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반등했으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열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건 이런 흐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번에 뚫게 되면 또 이런 데까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3050 좀 빨리 좀 돌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봉의 흐름에서는 우리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이쪽을 뚫었기 때문에 화요일날 좀 이런 좀 애매한 뭐가 발생을 했지만 그래도
화요일 날은 수요일은 상승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장을 바라봤었습니다. 예, 어제 방송을 올리진 않았지만 예,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긴축 우려 완화에 1.5% 상승. 네. 긴축 우려 완화. 긴축 우려 완화 이렇게 봐야 되죠? 예. 완화 가능성 이렇게 봐야죠. 참.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가능성 때문에 상승 마감한 겁니다. 예. 통화 긴축 속도 이것도 뭐 느리게 진행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빠르게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시장이 안도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다고 설명했다. 이게 뭐 이걸 설명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얘기한 거지. 예. 예. 연구원분들, 예. 이걸 설명했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거 다 데이터로 다 차트로 다 나오고 그런 것들 아닙니까? 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 얘기도 없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그냥 시장이 안도했으면 어떻게 될지. 그냥 오늘만 안도한 건지. 그건 모른다는 거죠. 이 사람도. 모를지 알지는 모르겠지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설명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냥 그런 소식을 전한 거고 이런 소식을 그냥 전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 컴백에 금융투자 컴백에 코스피 1.5% 반등, 동학개미 1조 팔아. 개인들 1조. 아, 동학개미 참. 동학개미라는 말을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이 표현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아픔이 있던 걸 이런 데다 좀 희화적으로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동학개미라는 거는 결국 개미들이 뭘 해도 안 된다는 그런 뉘앙스도 있고. 그래서 저 단어가 처음 나올 때부터 이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동학 정신을 제대로 아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재미삼아 갖다 붙인 거죠. 예. 여기 또 연구원 분들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외국인들 이름 나오면 뭐 좀 뭐 있어 보이죠? 예. 금리 인상 의지를 확인했지만 양적 긴축 시점을 하반기로 시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심어줬다. 아까 얘기한 사람하고 똑같죠? 예. 이 안도감이라는 표현까지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회사 연구원들인데 표현이 똑같습니다. 어디서 자기들도 따온 거죠. 다 똑같은 거 보고. 공포 심리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인식 속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성장주 중심으로 코스피가 강세를 기록했다.
과연 그럴까요? 공포심리가 과도했나 모르겠네요. 예. 뭐 그렇다고 치죠. 이런 거 가지고 뭐 신경 쓸 이유는 없고. 다만 추세 반전과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 예. 경기 불확실성은 커지는데 통화 정책은 매파적으로 전개. 향후 둘 간의 간극이 확대될 수 있다. 기술적 반등이 전개됐지만 오늘 나온 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죠. 오늘 반등으로 이게 왜 죄송합니다. 오늘 반등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낮아졌고 하락 위험은 커졌다. 늘 애매하죠. 예. 이런 분들 얘기하는 말은 늘 애매합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낮아졌다면 그럼 얼마까지 상승하겠는가? 그런 얘기는 없죠. 추가 상승 여력이 낮아서 50포인트밖에 못 갑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 안 하죠. 예. 추가 상승 여력이 낮아서 내일부터 하락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예. 그냥 이렇고 하락 위험은 커졌다. 이런 거죠. 나중에 막 올라가면 내가 위험이 커졌다 그랬지 하락한다 그러진 않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뉴스 같은 거 보실 때 너무 이 말을 알아들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마시고 그냥 보이는 대로 일봉에서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돌리면 위로 가는 거고 이렇게 오늘 올랐지만 여기 상봉 다시 이 밑으로 치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왜 내렸지? 왜 올랐지? 개인이 팔았으니까 올랐죠. 개인들이 팔았으니까 올랐죠. 그저께죠? 월요일 날 어떻습니까? 개인들이 샀으니까 빠졌죠. 개인만 샀으니까.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사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많은 경우 개인이 혼자서 외인과 기관하고 개인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날은 개인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오늘 왜 올랐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팔아서요. 그렇죠? 개인이 팔고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 반대로 샀기 때문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인이 샀고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개인이 사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개인한테 다 떠넘겼기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그게 아주 큰 요인이라면 주가가 마구 빠졌겠죠. 그런데 빠지다가도 올라가는 때가 있고 그러면 그건 금리 인상이 그 원인이 다가 아니죠. 여기 하락했던 요 원인이 금리 인상이 다가 아니죠. 뭐 예를 든 겁니다. 예, 이 구간에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뉴스를 심각하게 보진 마시라. 그냥 흐름만 보시는 게 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뉴스를 조금 잠깐 봤습니다.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종목만 조금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스닥 상승에 네이버 카카오 올랐다는 얘기죠. 2% 올랐네요. 예, 볼 필요 없죠. 카카오.
저는 카카오만 네이버를 본 지가 오래돼서 카카오만 그 차트가 그런 상태인 줄 알았는데 예, 카카오만 이런 상태인 줄 알았는데 네이버도 이렇더라고요. 예. 최근에 뭐 카카오의 그 수익이나 뭐 이런 그 안 좋은 뉴스들 때문에 그동안 카카오가 이런 모습을 보였나 했는데 네이버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는 조금 얘네들이 속해 있는 산업군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좋은 모습이 여기서부터 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미 이 라인은 이미 이 저점을 돌파한 이 순간에 끝났습니다. 저점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 밑에 저점을 또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또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때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슬쩍 보고 끝. 그러니까 왜 이런 게 계속 인기 검색어 1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언제 살까? 아니면 내 거 보유하고 있는데 괜찮은가? 이런 게 하셔서 그러시겠죠. 삼성전자도 뭐 그래서 그러실 거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답답합니다. 많이 내렸으니까 이제 오르겠지.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하루 이렇게 올랐다고, 이제는 이 라인이 필요 없으니까 아예 지우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올랐다고 뭐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디까지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갭라인이 있으니까 갭라인까지는 뭐 반등을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갭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다시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아예 좀 만들어진 게 정확히 눈으로 구분이 딱 될 정도로 된 다음에 돌파를 하면 이때부터 좀 신경을 쓰시면 되겠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든가. 예, 늘 분할 매수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의미가 없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많이 다뤘으니까. 예. 그다음 뉴인텍, 뉴인텍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뉴인텍, 아, 뉴인텍은 여기서 분할을 했나요? 그렇다고 치고, 예. 저기까지 볼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뉴인텍은 과거에 이런 모양이 있었죠. 이렇게 돌파하고 갔습니다. 이 꼭지가 뭐 3,400원? 3,400원 정도니까 3,410원. 그러니까 한 200원? 네, 1230원입니다.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그 부분까지는 갔죠. 이거는 왜 이렇게 놓고 보느냐? 우리 평상시대로 크게 안 보고 왜 이렇게 보느냐? 이런 거는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보면 지저분하죠. 지저분하죠. 왔다 갔다 오고. 지저분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듯한 모습이 이렇게 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녀석이 만일에 쌍바닥이 나면서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거죠. 돌파하면. 어지러움이 이제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그리고 여기서도 깔끔하게 상승을 해줬다가 다시 돌파를 하면 상승 가능성이 높다. 어디까지나 다 가능성입니다. 예. 그래도 넣었다가 빠지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더 높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물론 저점에서 3,000원대까지 올라오는데 5배 정도 올라온 거죠. 그 기간 동안에는 수익을 못 낼 수 있죠. 여기 중간에 여기 하나 있나요? 꼭지점이. 네, 하여간 이거는 오늘 얘기할 거는 우리가 늘 보는 그런 꼭지점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어지러움이 정리되고 조금 깔끔해진 다음에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졌을 때 크게 봐서 그걸 돌파하면 이렇게 가는 것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최근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최근의 흐름은 저점이 여기 있죠. 예, 저점이 있습니다. 여기 저점이 있고 쌍바닥 만들어졌는데 그걸 돌파하고 올라갔죠. 목표는 한 8324, 9327, 5천 한 600원 정도? 예, 5, 600원, 5천 한 5, 600, 다 왔네요. 왔었네요. 8324, 9327. 일단 이거는 됐고,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는 뒤에서 하락하면서 다시 반등, 하락, 반등. 이런 과정에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좀 좋은 모습이 주봉에서는 보이지는 않죠. 예. 일봉 잠깐 보겠습니다. 일봉에선 이런 쌍바닥이 있었군요. 저점 기준으로. 이 앞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쌍바닥이 발생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하락을 하고 쌍바닥을 기다리는데 만들고 나서 돌파하기를 기다리는데 여기서 만들긴 했지만 돌파를 못했고 여기 다시 새로운 저점이 생기면서 만들긴 했지만 돌파를 못했고 근데 여기서 이런 식의 쌍바닥이 만들어진 다음에 돌파를 했지요. 이렇게 되면 못 가도 이 라인은 아니고 이 라인에서 지난번에 올랐던 고점 못 가도 이 부분까지는 온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 여기서 한번 들어가고 여기서 한번 들어갔으면 이 사이는 수익이란 얘기죠. 여기나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못 갈 수도 있죠. 나왔고 돌파를 했지만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몰빵하시지 말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물론 여기 쌍바닥이 낮고 돌파를 했는데 뒤가 좀 약합니다. 대략 50% 정도만 보고 가는 거죠. 3,500원이니까 1,750원인가요? 그러면 5,250원 여기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거.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계산은 거기가 한계죠.
그럼 그쯤 가면 다 팔아야죠. 팔고 조금만 남겨서 더 가면 땡큐. 못 가면 뭐 이걸로 만족하는 거죠. 얘는 알아서 자기가 움직이겠죠. 버려두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나중에는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느 날에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심 종목 하나가 등록이 되는 거겠죠. 예.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 이거 뭐 일봉 쌍바닥 만들려다가 좀 있으면 실패합니다. 다시 봐야 되니까. 아직은 저점을 돌파를 안 했죠. 예.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는. 주봉상으로도 그냥 하락 연장 되겠죠. 여기서 주봉이 여기서 만일 말아 올려서 쌍바닥을 만든다면 기대를 해도 되겠지만 조금 위험하죠. 너무 많이 내려왔죠. 어쨌든 일봉에서도 저점을 깨는지 좀 지켜보신 다음에 안 깨고 다시 돌아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데 돌파하면 좀 넣어보겠다. 1차 분할 매수 1차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LG화학 우리 했었나요? LG화학 우리 했던 것 같은데요. LG화학 뭐 여기서 쌍바닥 나왔었는데 주봉에서 돌파 못하니까 이렇게 내려간다.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저점을 만들고 이제 주봉상으로는 이제 외바닥이죠. LG 계열 회사들은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LG전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LG 쪽은 주봉의 쌍바닥을 좀 뭐라 그럴까? LG화학은 또 안 그러나요? LG전자는 아주 깔끔한 모습을 이런 거군요. 이렇게 쌍바닥을 좀 눈에 띄게 잘 만들어 줍니다. 얘는 좀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데서도 좋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올라가고, 눈에 좀 쉽게 띕니다, LG는. 이건 뭐 많이 볼 수는 없겠지만, 예. 이쪽은 이런 쪽에서 만들었다가 돌파에 실패했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만들었죠. 다시 만들었는데 힘이 없습니다. 이제 좀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좀 판단하기는 힘들었겠지만 지난번에 LG전자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졌죠. LG전자 같은 경우.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그 앞에도 이런 식으로 비교적 눈에 잘 띄게 만드는 게 LG 계통인가 봅니다. 이게 참 참여자들의 그 특성, 이 주식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조금 있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볼 필요 없죠. 오늘 뭐 보합인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싹 줘야겠다. 죄송합니다. 이거죠. 우리가 그었던 라인은 쌍바닥 라인. 오늘 음봉이 생겼네요. 예. 그래도 뭐 보합이니까 그냥 지켜만 보면 되겠죠. 애써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지속적인 하락세. 이제 여기서 도른 거죠. 도른 건 아니고 일단 반등이죠.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얘는 조금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공부 차원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기서 쌍바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의 뭐 비슷하죠. 저점이 여기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때 2017년쯤에 이 저점과 이 저점이 거의 비슷하니까 크게는 기대하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약하게라 작은 차이지만 쌍바닥은 쌍바닥이니까 돌파하면 3배까지는 좀 힘들다 치더라도 더블은 볼 수 있겠죠. 12만원, 목표 12만원 정도 보고 나왔으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근데 하락할 때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비교적 깔끔하죠. 비교적 깔끔합니다. 어떤 이런 꼬리들이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 차분하게 뭔가 차분하게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둘 셋 이 봉 4개 가지고 장대라고 해야 되나요? 좀 비교적 큰 봉이 앞뒤로 만들어지고 중간에 작은 봉들이 생기면서 약간 상승해내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뭐 이것도 한 3배 기대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내려온 것도 그만큼이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갔나요? 17만 3천 원. 네. 우리는 여기선 나왔어야죠. 지금은 뭐 아직 일단 만드는 추세니까 그렇고 모양이 그렇게 이 앞에처럼 차분하게 내려오는 건 아니더라. 깔끔하게 내려오는 건 아니더라. 이런 갭들도 막 생기고 꼬리들도 길어지고 이런 지저분한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라. 일봉에서는 뭐 좋은 모습이 있나요? 일봉도 이제 저점 만들고 아직 외바닥이죠. 쌍바닥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또 1차 매수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37분. 그만해야겠습니다. 그만해야겠습니다. 그제 찍다 보니까 50분이 넘어가지고 제가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NC소프트, 뭐 에디슨 EV, 뭐 셀트리온도 뭐 볼 필요 없죠. 이런 거는 현우산업 같은 건 차트를 봐야겠지만 뭐 상한가 떴다고 해서 나온 것 같네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현우산업, 현우산업 그렇죠. 상한가 떴다고 나왔죠. 일봉입니다. 일봉. 저점 쌍바닥 돌파했으니까 이 부분 어디서는 한번 1차 매수는 했었을 거고 살짝 했을 겁니다. 많이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올라갔으니까 뭐 다행이죠. 크게 기대하고 넣을 만한 종목은 아니죠. 이런 데서는 크게 기대할 만하죠. 여기서 나왔다가 여기서 조금 기대는 조금밖에 여기선 기대를 못 하겠지만 다시 이렇게 길게 수평대를 만들어 주고서 다시 큰 모양이 나타난 애들은 여기서부터는 좀 기대를 좀 더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조금밖에 기대를 할 수는 없겠다. 그래도 뒤가 좀 크니까 50%는 넘을 것 같고 한 70% 가려나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 이쯤 되겠죠? 에디슨 EV
이거 아까 차트를 잠깐 보니까 우리가 설정했던 이 라인은 돌파를 했다가 오늘 완전히 밀렸죠. 사실 매수 타이밍은 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는 건 맞습니다. 매수를 하려면. 그런데 오늘 음봉의 사이즈가 아주 크죠. 이런 걸 뭐라 그러나요? 장악형이라 그러나요? 예. 음봉 장악형.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여기도 음봉 장악형 비슷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발생을 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요. 이런 데처럼. 좀 쉬었다가 다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길게 또 쉬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도 조금만 들어가시라고 여기 돌파하면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시험 삼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값은 대충 5만 1,000원이나 6만 원 높게 보면 6만 원 요 정도만 기대를 한다. 그건 올라갈 경우에 그렇죠. 이렇게 음봉이 커서 또 이렇게 흐르게 되면 또 마음 아프죠. 예. 어쨌든 만일에 어제 돌파를 해서 오늘 아침에 1차 매수 정도 하셨다 그러면 그럼 뭐 냅둬 봐야죠. 2차 매수의 기회를 어디서 줄지 모르겠지만 네. 다시 올라가면 뭐 이 정도까지 기대하는 거고 5만원 6만원까지 아니면 이 아래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길 기대하고 2차 매수 대기해도 되는 거죠. 아, 그만하려고 그랬더니 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예, 뉴스도 봤고,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도 한번 봤고, 그다음에 여기 종목들 몇 종목 봤습니다. 예.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오늘 제목에서는 에디슨 EV는 빠질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거 들어가겠죠. HDC, LG화학,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그 정도, 현우산업 이렇게 가겠죠. 이 정도만 본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40분이 넘었습니다. 원래 종목 한 2개만 보고 끝낼 생각이었는데 하다 보면 꼭 또 이렇게 되더군요. 예,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